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챗GPT로 사업하기, 챗GPT로 사업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은 주방현이라고 하고요. 주식회사 오늘배움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요. 저는 현재 이제 대전에서 왔고요. 그리고 디지털 융합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요새는 대기업들도 많이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랑 비슷한 유형의 혹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기업이나 아니면은 개인분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네,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영어 교육 쪽을 했었습니다. 영어 교육 쪽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이런 좀 실버 세대 분들, 어르신 분들이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지금 현재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라고 해갖고 제 이름에 이제 제 성의 주자와 그리고 콘텐츠를 결합을 해갖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문과 출신입니다. 이런 IT 전공을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찐 문과.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저희 어머니가 맨날 컴퓨터로 게임만 하니까 너 가서 컴퓨터나 배워라 해서 컴퓨터 학원도 한 3개월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막 코딩 열풍이 불었을 때 회사 대표면은 이런 코딩도 어느 정도 달아야 돼요 해갖고 이제 파이썬도 배우러 다녀보고 했었었는데 제 성격이랑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뭔가 하나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이제 적재적소로 모아갖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조그만 기업이다 보니까 막 개발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막 구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가 막 한 명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파트너사들을 이제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그림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은 디지털 보따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따리상 하면은 이제 옛날에 뭐 오퍼상, 무역상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던 건데, 뭐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이게 국내에는 없는데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 되게 유명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배로 갖고 오던 수입을 해서 팔던 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역상, 오파상 옛날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 보따리 장사.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유명한 온라인 제품들,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다양한 회사들하고 같이 이거를 뭐 공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요새는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하는 일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영어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영어 비즈니스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메타버스 제작이라는 걸 하고 외주 용역을 받아갖고 뭐 외주 이렇게 뭔가 구축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요새는 또 뭐를 하냐면은 이제 막 메타버스 가상세계 하면서 막 보면은 이제 가상하니까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현실하고 가상하고 융합하는 걸 또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뭐 로드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길을 막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교들, 특히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는 곳은 어떤지, 기숙사는 어떤지, 남학생들은 그렇게 요구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것까지 물어보신대요. 뭐 예를 들면 침대 사이즈가 어떤지, 침대가 어떤지, 막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360도 투어 같은 거 제작,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딜 가갖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엔진 내부를 공부하는 학생들,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들을 보는 것들조차도 이게 사실은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음악 교육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오케스트라나 심포니 같은 데 가면은 어디서 누가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홀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이제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는 메타버스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세요. 메타버스 이제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오징어 게임 요새는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뭐 제작사, 배우들, 그리고 이런 뭐 감독들이 지금 망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차기작을 준비하듯이 메타버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런 인프라의 부족으로 조금 이제 뒤처지긴 했지, 네, 조금 이제 트렌드에 안 나오긴 하지만, 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ASML이라고 해갖고 그 반도체 회사, 네,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올해 이제 행사를 다 메타버스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 챗봇인데, 지금 저희는 거의 베이스가 이제 킨더에서 12학년, 그 대학교 이런, 예,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위한 챗봇,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URL이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구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이 딱 있는 것 때문에 짧잖아요. 근데 좀 도메인이 없어갖고 그냥 긴 주소들이 있어요. 뭐 구글 같은 거 예를 들면 구글닥스닷컴 해갖고 뒤에 뭐 기호도 붙고 알파벳 쫙 붙고 그러면은 이제 이 URL 단축 서비스인 주이즈, 저기 역시 이제 제 이름에 주자를 따갖고 만들었는데, 저것도 이제 어느 정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URL을 짧게 단축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날씨가 오늘 되게 추웠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인공지능의 뭐 무서운 점, 좋은 점,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은 오늘 교수님이 아마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원래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 교수님이 우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 한 편을 낭송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상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교수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오늘 시 한 편 낭송을 하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의 겨울이라는 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이다. 침묵으로 침묵으로 이어지는 세월, 세월 위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적막한 노래를 부른다. 듣는 사람도 없는 세월 위에 노래만 남아 쌓인다. 남아 쌓인 노래 위에 눈이 내린다.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인간이 살다간 자리를 하얗게 덮는다. 덮은 눈 속에서 겨울은 기쁨과 슬픔을 가려내어 인간이 남긴 기쁨과 슬픔으로 봄을 준비한다. 묵묵히. 오늘 강의도 묵묵히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 되게 낭송 잘하셨죠? 네, 시낭송을 원래 직접 해주시려고 했는데 좀 부끄러우셔갖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시낭송도 하고, 네. 자,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앞에서 교수님 목소리 딱 1분 따갖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대화를 해보셨죠? 교수님하고. 목소리에 이질감이 없었죠? 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되게 딜레마예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되게 많이 요새는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저 역시 이제 제 목소리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 속이고 제 와이프 속이고 제 딸을 다 속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영상 이렇게 목소리 녹음한 것처럼 해갖고 카카오를 딱 하니까 그럼 나 어디로 가면 돼?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카카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내가 직접 가서 내 얼굴, 그러니까 마주보고 말하는 거 아닌 이상은 믿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보는 걸 믿지 말아라. 목소리도 믿지 말아라. 혹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2편에 보면은 그 이제 스파이더맨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스파이더맨이 어떤 환영에 계속 빠져갖고 막 진짜와 가짜에서 막 이거를 구분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도우러 왔었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의 비밀을 말해봐라. 내 비밀을 말해보세요.
왜냐면은 요새는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갖고 본인 얼굴 찍으면은 이제 그거 역시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바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입싱크가 안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싱크까지 다 맞더라고요. 한국어 왜냐면 그게 영어 미국에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는 좀 영어랑 싱크가 다르잖아요. 이게 말하는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았는데 지금은 네 그것까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짜 뉴스도 정말 이제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당한다 그러면은 유명인 정치인 뭐 이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목소리가 들려 있다 혹은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녹음했다 1분만 있으면은 그냥 돈만 내면은 누구나 쉽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나 아이들의 목소리들이 이제 커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날 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뭐 셰프가 하면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하지만 그게 강도한테 들어가면은 그게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도 사실은 이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그냥 뭐 미세 조정도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조금 은은하게 잔잔하게 혹은 뭐 중간중간에 보면 아까 전에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약간 딱딱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 하나 조절 안 한 건데 이게 1분 딴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원하는 건 5분이에요. 원래 목소리를 5분 정도 목소리를 올려버리면은 그 사람의 말투에 있는 그런 뭐랄까 버릇, 네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네 무조건 네 보는 게 다가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새로운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알파고라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봤었었죠. 근데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1999년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체스를 두는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대결을 해갖고 사람이 졌습니다. 그때도.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사실 한국에서는 체스를 그렇게까지 뭐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많이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 않다가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어떻게 보면 바둑 쪽에선 그래도 자랑이신 분인데, 졌죠. 한 번 빼고 다 졌습니다. 그때 한 번 이겼었죠. 한 번 이겨 4승 1패. 4승 1패 해갖고 이제 알파고한테 또 유일하게 이긴 인간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대결이 끝나고 이제 중국의 당시 세계 랭킹 바둑 1위였던 커제라는 사람이 나는 이길 수 있다 해갖고 3번을 했는데 3번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고를 한 번 이겼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막 신의 한 수라고 해서 광고도 많이 찍으셨어요. 신의 한 수. 근데 그때 신의 한 수를 놓고서 몇 판 만에 알파고가 자기 패배를 선언했는지 아세요? 몇 수 만에? 네, 제 기억이 맞다면 3수 만에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얘는 계산을 해서 얘는 이제 예측을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계산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여기에 놨으면은 저쪽에 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그 당시에 전혀 왜 거기다가 놔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만약에 바둑을 그냥 둘 줄 아는 사람이 무조건 저기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가 버리니까 알파고가 이제 꼬인 거예요. 꼬여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3수 만에 얘가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혹시 바둑 두세요? 조금? 혹시 여기 나는 내가 주변에서 혹시 알파고를 사용해봤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있다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 당시에 알파고는요, 그냥 진짜 딥마인드라는 구글 자회사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 이런 사람들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제 챗GPT가 나왔죠. 작년 12월 달, 2022년 12월 달에 챗GPT가 나왔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짜 특별한 누군가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사용을 할 수 있었었고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 누구나 이 챗GPT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비슷한 서비스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오픈 AI의 GPT의 API를 가져다가 만든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막 가격이 되게 좀 비쌌었어요. 챗GPT가 지금 유료가
한 달에 20달러에다가 부가세 2달러 포함해서 22달러예요. 그러면은 그게 카드 결제해갖고 체크카드로 그때 결제한 거 딴 사람 걸 보니까 3만 1천 몇백 원 찍히더라고요. 3만 1천 몇백 몇십 원이 찍히는데 그 예전에 이 챗GPT가 나오기 한 1년 전쯤 혹은 1년 반 전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10만 자인가 써주는 그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글 써주는 인공지능,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근데 그게 가격이 22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리튼 같은 경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튼이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엔진은 없고요.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 엔진을 가져다가 했었었는데 걔네들도 처음에는 이제 유료로 갔다가 이제 챗GPT가 무료로 풀어버리니까 다시 지금 무료로 왔고 이번에 완전 이제 무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무료 선언을 해버렸는데 챗GPT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이렇게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좋아했던 건 물어보면 답해준다. 시키면 다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는데 이제 벌써 이게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었고요. 여기가 진짜 많은 기록을 갈아채웠죠. 일단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사용자가 돌파를 했고 출시 2달 만에 보시는 것처럼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 많이 쓰는데 사실은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쓰고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한국이랑 비즈니스를 하는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카카오톡도 1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사용자가.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5천만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1억이 안 될 텐데 얘네가 이제 11월 6일 날 지난달에 이제 데브데이라고 해갖고 개발자들을 초청을 해갖고 행사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행사를 처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이 주간 사용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가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동안 접속을 해갖고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1억 명이 돌파했는데 이 정도 수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이제 앱 다운로드 받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억 명 정도가 돌파를 하는 건데 얘네가 이 당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뭐를 발표했냐면 GPT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물론 유료 사용자들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누구나 쉽게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챗봇을 만드는데 이게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챗봇을 만들려면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막 그걸 배워야 됐었어요. 배워야 되고 어떻게 활용했는데 지금 얘는요, 예를 들면은, 글 써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지가 챗봇을 다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미세 조정을 더 하면은 더 정확하게 해주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챗봇을 우리가 앱스토어 같은, 플레이스토어 같은 이런 스토어를 만들어줄 테니까 거기에 올려라. 올려갖고 수익 쉐어 하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겠다. 그래서 누구나 챗봇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럼 예를 들면은 뭐 한국 관광 챗봇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 딱 올렸는데 너무 관광 적재적소로 너무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제 그걸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를 딱 세 개로 나눠보면요. 처음에 이제 급성장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출시 2개월 만에 1억 명이 돌파를 했고 8월 기준으로 이제 2024년 8월 기준으로 1억 8천만 정도 사용자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MS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MS가 지분을 49%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회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11월 6일 날 개발자 행사를 하고 며칠 뒤에 갑자기 지금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갑자기 이제 CEO인 샘 알트만이 회사에서 잘렸죠. 그러다가 복귀를 하고 뭐 그러면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막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GPT-5를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샘 알트만이 올해 6월이었나요? 5월이었나? 아무튼 한국에 왔었어요. 저도 갔었거든요. 그때 샘 알트만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GPT-5 언제 개발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모르겠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발 안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GPT-5를 한다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최근에 그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GPT가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을러진다는 게
그러니까 불성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점점 누군가에 다에다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마치 진짜 사춘기 애들처럼 그냥 영혼 없이는 그렇죠. 원래 영혼 없긴 하지만 영혼 없이 그냥 대충 대답을 해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트위터로 우리 이거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루머가 아니라 본사에서도 인지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9월달 기준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모든 인공지능을 통틀어서 가장 접속자 수가 많은 50개예요. 자, 여기 한번 내가 여기서 나는 3개 이상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3개 이상. 3개. 사용해보셨어요? 3개? 어떤 거 사용해보셨어요? 일단 1번, 1번. 챗GPT는 네. 썼고요. 그다음에 4번 얼떨결에 써본 적 있고 오, 포, 네. 2번은 그냥 들어봤는데 네. 옆에서 하는 거 구경했어요. 아. 그럼 2개. 챗GPT는 사용해보셨죠? 바드. 사용해보셨어요? 바드? 구글 거. 여기, 그럼 여기 챗 PDF 혹시? PDF 파일 올리면은 막 대화할 수 있는 거.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 유튜브 한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제가 원래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구독자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니까 300명 정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우연히 이 챗 PDF라는 거를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똑같았던 거예요. 챗GPT가 똑똑하고 다 좋은데 내가 주는 문서에서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문서 다 읽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딱 올렸는데 11만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11만이 나오고 구독자 수가 이제 딱 10배를 떴습니다. 3천 몇 명까지. 그래서 거의 지금 원히트 원더예요. 그냥 그 뒤로는 구독자 수가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300명이었다가 3,000명, 물론 이제 구독자 수 정말 더 많으신 분들 많으시고 하는데 300명에서 겨우 3,000명밖에 안 됐는데도 달라지는 게 뭐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악플 달리더라고요. 네, 발음 안 좋다. 마이크 못 쓰냐. 그렇게 할 바엔 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악플이 막 처음에 그래갖고 도대체 진짜 인기 많은 분들은 진짜 멘탈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습니다. 아까 같이 이제 PDF 요약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휴먼. 여기다가 여기 오신 분들 얼굴을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바타로 변해요. 아바타로 변하고 그 아바타에다가 이제 아까 같은 음성 섞어버리면은 이제 입싱크까지 맞아갖고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로 강의도 할 수 있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같은 레벨에서는 미리 대본을 써놓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목소리 그거 따라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결제해서 하면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먼 미래도 아니고 진짜 내년 뭐 1월, 2월 정도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내 얼굴을 올려놓고 아바타로 해갖고 그냥 거의 아니라 챗GPT랑 대화하듯이 말하면 대화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개발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한 달, 2달, 한 달, 2달이 옛날에 진짜 한 4,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50개의 그 접속이 많은 사이트들을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본 건데 일단 50개 그동안 약 1년 동안 한 240억 건의 트래픽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240억 번의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방문이 있었던 거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죠. 60억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매달 평균 23억 6천만 건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23억 6천만 건씩. 그리고 챗GPT가 이제 가장 60%로 가장 많고 그 상위 10개 국가가 65%를 차지하는데 미국이 가장 많고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인데 한국이 순위권에 없어요. 되게 의아하게. 한국이 순위권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뭔가 좀 그런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새로운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중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진짜 빠른 거예요. 제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3번을 물어봤어요. 챗GPT가 유료가 나온 시점부터 해갖고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음성으로도 대화가 되거든요. 유료 결제를 했냐고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또 매번 똑같습니다. 7대3, 무료 7,
그리고 무료 7, 유료 2, 그리고 저기 유료 사용하다가 이제 무료 사용하시는 1 해갖고 7대 3 정도. 예, 그렇게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유료 사용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 되게, 예, 신기하죠. 저도 사실은 한국이 순위권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무튼 없습니다. 나라들은 훨씬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을까봐 봤는데, 스위스, 뭐 이런 국가들이 우리보다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인구수에서 우리가 딸리니까, 뭐 일본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구수에 딸리니까 그랬는데, 인구수랑도 전혀 상관없이, 네,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5개월이 아니라 한 7개월 정도 된 건데, 여기 사이버대니까 온라인 수업 하시죠? 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09.5원으로 전주보다 주유 가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이게 뭐냐면 줌 같은 온라인 화상 서비스예요. 저희 파트너 회사 건데, 예전에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영어가 됐든 그 나라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을 하면은 상대방은 자기가 보고 싶은 언어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서 뭐 일본, 중국, 한국 사람 셋이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중국어로 하고 영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나는 한국어로 해도 내가 보고 싶은 언어는 한국어다. 그러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갖고 나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유튜브 스트리밍 하듯이 한 3초에서 4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딜레이가 있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포항공대를 가갖고 세미나를 하면서 기조 강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례를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저는, 그러니까 원래 목적도 맞아요. 이게 시각장애인, 아니 청각장애인 분들 안 들리시잖아요. 안 들리시니까 저거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밑에 자막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안경을 쓰면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는 거예요. 자막을 띄워주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게 어플로도 있습니다. 어플로도 있고 앱에서도 가능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XR AI 글래스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켜놓고 말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도도 되게 높습니다. 정확도도 높아갖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온라인은 3, 4초 정도 딜레이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통역이 아니라 번역이죠. 그냥 제가 하는 말을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거를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로 바로 바꿔갖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바꿔갖고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까 그 온라인하고 얘하고는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다국어가 가능해요. 3개 국어가 됐든 4개 국어가 됐든 그거는 나한테 그 번역을 번역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언어가 가능한데, 얘는 이제 1대1로 됩니다. 1대1로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얘가 막 변하잖아요. 문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온라인은 그냥 그 문장, 제가 말하는 문장만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문맥을 파악을 해갖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성형 AI가 계속 이 위아래 문맥, 문단을 계속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문맥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베트남어라고, 베트남어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베트남어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베트남어를 해버리면은 지금 바로 이렇게 지금 베트남어로 번역이 되죠. 물론 이제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번역기를 못 보긴 하겠지만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안경 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VR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VR도 이제 패스스루라고 해갖고 그냥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만 바뀌게 할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 비디오 패스스루라는 걸 눌러버리면은, 비디오 패스스루를 눌러버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나오지? 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여갖고 이제 네, 화면이 보여갖고 이렇게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보면서 밑에 자막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자막으로. 네, 자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XR AI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핸드폰으로 좀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무료입니다. 베타 버전이라서 무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외국 파트너랑 대화할 때 그냥 여기 켜놓고
걔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곁눈질을 저 뭐라고 하고 있지? 하면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테드 같은 거 만약에 영어 강의 같은 거 들고 싶으실 때도 그냥 얘를 여기 컴퓨터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보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종료를 하면은 폐기 아니면 유지가 돼요. 유지를 해서 보면 이게 딱 대화록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대화록이 다 저장이 되니까 이거를 챗GPT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어로도 자막이 되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명까지 목소리를 인식을 해요. 지금은 저 혼자 말하니까 하나만 나오지만은 이제 10명이서 각각 떠들면은 스피커 1, 스피커 2, 스피커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목소리가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R AI가 아니라 챗GPT나 생성형 AI가 그냥 비즈니스, 뭐 마케팅, 뭐 이런 엔터프라이즈 같은, 그러니까 산업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일상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 도움도 주고 아까 같이 진짜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 일 해갖고 이제 한 명만 지금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로밍도 되고, 좀 있으면은 그 누구야, 머스크가 만든 그 스타링크 위성에서 인터넷 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 좀 있으면 이제 SK가 뭐 서비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되면은 이제 해외 나가갖고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성형 AI가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VR은 좀 무식하잖아요. 근데 이제 AR 글라스라고 해갖고 지금은 좀 아직 비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쓸만한 거는 한 70만 원대 하더라고요. 70만 원대 하고, 여기 이 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블루투스로 내 핸드폰으로, 핸드폰이 아니라 이 안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에서는 이제 그 화면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통역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동네. 제가 이제 대전에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네 그게 있어요. 국민은행 콜센터. 근데 최근에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200명이 이번에 해고당했습니다. 왜냐면 그 200명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Hey James. 얘가 인공지능이에요. Yeah, who's this? Hey James. It's Alexander from Tesla Motors. How's your day going so far? It's going pretty good, my man. How about yourself? You said from Tesla, right? It's the car company? Yeah, that's right. I'm calling from Tesla. 7년 전에 구글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보여주면서 뭐 헤이 구글 한 다음에 뭐 뉴욕에 있는 식당 예약해줘, 가족 4명이서 갈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 거야, 이런 음식 먹을 거야 하면은 전화를 해줘 갖고 예약을 해주는 걸 시연했었어요. 그래서 박수가 막 나왔고, 그 당시에 박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거기 상대방 이제 그 사람이 얘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구글이 막 이런 이 추임새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박수가 막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뒤, 그로부터 3년 뒤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로바로 해갖고 비슷한 시연을 한 번 했었어요. 미용실 예약하는 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1분에서 2분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대화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빨리 하고. 그리고 아마 요즘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그거 있을 거예요. 버튼식 ARS와 음성 ARS. 음성 ARS가 걔는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반인공지능인데, 뭐 그러면 내가 그냥 뭐 TV 수리, 상담원 연결 하면 상담원 연결 딱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지금은 40에서 50분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200명 정도 이제 아까 이번에 국민은행 콜센터 200명 해고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내년에 한 40% 정도가 이제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직업을 탄생을 시키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이.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프롬프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을 위협을 하고도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예전에는 막 그런 좀 프롬프트를 배워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챗GPT 유료 버전 GPT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기분을 말하면은 그 기분에 대해서 기분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음악을 추천을 해줘라. 예. 그러니까 지가 쫙 만들어주고 그 뭐 멜로디, 무드, 매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까지 그리고 저 로고까지 지가 다 만들어줬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는데. 그래갖고 제가 나 오늘 기분은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기분이 피곤한 건 아니죠. 몸이 피곤한 건데 기분은 피곤해 하니까 노라 존스의 Come Away With Me나 아니면 존 레전드의 All of Me 같은 곡이 어떠냐 하고 저한테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K-팝으로 추천해줘라. 그리고 K-팝을 추천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일러스트로 해갖고 그림까지 또 보여줘라. 그러니까 저기 업데이팅 GPT라고 보이시죠? 그냥 지가 스스로 제 말의 명령에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제가 똑같이 오늘 기분 별로야. 그러니까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라는 음악을 추천을 해주면서 딱 그 비 오는 거리 같은 그런 일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초반에 나왔을 때는 진짜 막 미세 조정이 정말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이 해야 됐었어요. 다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해주고 인간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빼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 오는 거리인데 나는 이런 가로등 같은 거 안 넣고 싶어. 그러면은 가로등은 나오게 하지 말고 뭘 나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것들, 말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한 제어. 그거를 이제 인간이 필요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프롬프트 디자인하는 거는 계속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많이 이제 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지가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바로 기사가 떴어요. 이 다음날 11월 8일 날 챗봇 기업 9,000개를 파괴를 했다. 인공지능 챗GPT가 핵폭탄 여기 떡 떨어뜨려갖고. 왜냐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챗GPT가 건물주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제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빵집도 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막 하는데 베이커리 카페가 너무 잘 되니까 챗GPT가 자기 딸한테 야 너도 베이커리 카페 하나 해. 임대료 넌 공짜.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겠죠. 정말 이쪽에서 아무리 진짜 정말로 맛있고 막 그런 빵이 아닌 이상은 커피가 아닌 이상은 경쟁이 안 되겠죠. 단가 경쟁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런 거랑 챗GPT는 자기네 이제 그 API를 그러니까 자기네 엔진을 가져다 쓰는 회사들 것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은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기술을 물론 개발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다 자기들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냥 외부 업체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아까 전에 말씀을 그 콜센터 지금 해고랑 비슷한 건데요.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페이스북이에요. SNS. 그러니까 여기는 비즈니스적인 SNS인데 여기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갖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AI로 전환하면서 700명을 해고를 했어요. 700명을 해고를 한대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매출도 떨어지고 회사가 망해야 되는데 반대로 처음으로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사람을 대체를 해서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했더니 오히려 수익이 개선이 된 거예요. 훨씬 더 높게. 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보면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출판사 편집하고 막 이러는 거를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뭐 얘를 한 달에 10,000원 주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럴 거고 지금 촬영을 하는 것도 촬영 편집하는 이렇게 카메라 무빙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무빙해주는 로봇이 예를 들면 단가가 한 10,000원밖에 안 한다. 월 임대료가 한 30,000원 하고 그리고 얘랑 통신을 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고 막 이래버리면 당연히 그걸 쓰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리고 골드만삭스하고 한국은행하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 보고서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2040년도에 우리나라의 24%가 14%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24%가 14%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딱 그 순위표가 나왔어요.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신문기사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한양공대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되게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앞으로 돈 많다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면 그건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대체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앱스토어에서
3,000원짜리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나는 얘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래서 국영수 같이 이렇게 계산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쪽은 인공지능한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창의력, 뭐 음악, 미술 이쪽으로 이제 인간은 그쪽이니까 좌뇌인가 우뇌인가 아무튼 그쪽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거기 순위표를 보면요, 일단은 챗GPT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순위 1위부터 이렇게 쫙 보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걸 보면 다 전문직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뭐 이런 전문직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의외로 단순 노동자들이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밑에 있어요. 왜냐면은 지식은 분명히 전달은 잘 하는데 학생들한테 동기부여해주고 옆에서 이런 걸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인공지능, 아직까지 제가 지난번에 다른 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한테 아직,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다 신뢰를 하는데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신뢰하는 걸 뽑아달라고 했는데 감정은 아예 한 표도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인공지능이 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감도 있고 왠지 지배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건데, 자, 챗 GPT가 이런 뜻이에요. 사전 훈련된 데이터 지식을 가지고 그림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글이 됐든 이거 생성을 하는 거고, 이거를 채팅 형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이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엔 이게 오겠다, 저기 오겠다 하면서 예측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물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이미지나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원천 소스는 뭐냐? 너의 지식은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가 학습한 건 사실은 다른 뭐 어떤 뭐 외계 생명체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옛날에 썼던 글, 우리 인간들이 발명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가져서 얘가 지식을 학습을 한 거지, 뭐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우려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제 예상인데 아마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중에 한 10개 중에 한 8개는 다 인공지능이 썼을 것 같아요, 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리뷰가 거의 요즘은 다 인공지능으로 하고 아예 그냥 인공지능 리뷰로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내가 그냥 키워드 좋다 뭐 이런 거 그 키워드 딱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인공 리뷰를 막 써줘요. 그리고 야놀자 아시죠? 예, 야놀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장을 가갖고 야놀자로 이제 숙소를 예약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모텔을 갔다. 그럼 그 모텔에 있는 후기를 이렇게 쫙 읽어보면서 이게 뭐가 나빴는지 좋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각각 숙박업소들만의 장점을 요약을 해갖고 딱 보여주고요. 단점을 요약을 해갖고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장점과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단점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지금 어제부터 AI 기능 들어온 거 아세요? 네. 카카오톡에 AI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실험실에서 추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아마 두 분 여기 가신 분들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빨간 글자로 숫자 써 있는 방 많죠. 안 읽어갖고 요약을 해줘요, AI가. 물론 이제 베타기 때문에 완전히는 안 되지만은 요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임금체, 신하체 해갖고 약간 재미있게 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나를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출판업을 하고 계시고 명상 쪽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건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명상하는 집에서 저녁 먹고 난 후에 할 만한 명상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하는데, 제가 이따가도 한번 같이 해보겠지만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 소스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글에서 갖고 왔는지.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여기 선생님의 글이 같이 그 소스로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 뇌과학 쪽에 정말 뭐 학위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그쪽 분이 더 물론 사람들이 신뢰를 가긴 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다 맹신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얘도 10개 중에 9개를 진실을 말하고 1개를 거짓을 말했을 때 그 1개의 거짓까지 진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현상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겠죠. 의지를 하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이 추천한 글에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이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명상 쪽에는 대가인가 보다. 저 사람의 말이 좋으니까
맞으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를 하시던 나를 PR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를 문서화를 시켜갖고 온라인에다가 뿌리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어차피 주제가 이 챗GPT를 가지고 사업하기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랑 할 때 한번 했던 건데 100%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제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 인공지능한테만 외주를 줘서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대학생 심리상담 챗봇 사업 발표를 이제 해야 돼요.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먼저 검색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게 된 스트레스나 걱정이 뭘까 하고 이제 이따 이거 저희가 시연 한번 해볼 건데 검색을 해요. 그러면 소스가 쫙 나옵니다. 소스가 쫙 나와요. 뭐 어떤 거에 되는지. 그러니까 챗GPT가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갖고 현재의 문제들을 가져다가 접속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저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챗GPT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얘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명령을 하겠죠. 이걸 정리해 달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갖고서 저 밑에 이제 크리티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출처까지 소스까지 딱 나오죠. 이거 갖고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주 예쁘게 알맞게 정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발표니까 그냥 이거는 저는 뭐 마인드맵 그리신 분들도 계시고 안 그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한테 제 생각 하나도 없이 계속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서 생각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전략을 짤까? 예. 혹시 여기도 학교 메일이 있나요? 학교 메일이 학생들한테 뭐 글로벌 ac.kr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없어요. 네. 학교 메일이 있으면은 사실은 얘는 공짜, 학생들은 공짜거든요. 학생들은 공짜예요.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갖고 학생들은 공짜여갖고 하는데 얘가 한 달에 2,000번 쓸 수 있는 AI가 있는데 그거가 학생들은 공짜, 그냥 무료 사용자들은 그냥 평생,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한테는 100번, 딱 100번. 그러니까 뭐 월 리프레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얘는 학생들은 매달 2,000번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이메일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ac.kr이 됐든 뭐가 됐든 학교 이메일 딱 형식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와야지 뭐 이러면 저희 학교는 메일이 없어 지메일 써요 이러면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시각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복사해갖고 내보내기 해갖고 그냥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얘한테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딱 아까 그거에다가. 그런 다음에 얘한테, 밑에다 제가 조그맣게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5분 발표 분량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제 의견을 좀 넣긴 했어요. 경제 여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취업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더 이상 보호를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까지는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는데 사회 나가면은 뭐 요새는 또 사회 나가도 해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까지 포함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줘 하니까 슬라이드에 대해서 딱 나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냥 제목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걸 그대로 복사해갖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세히 써줘, 자세히 써줘, 자세히 써줘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방법을 예전에 이제 아는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교수님이 저기 서산에 가갖고, 충남 서산에 가갖고 사업계획서 쓰는 강의를 해드렸는데 거의 69세 먹은 할머니가 오셨대요. 그분이 얘한테만 부탁해갖고 그때 사업계획서 19페이지 써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 19페이지. 물론 이제 그 할머니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얘한테 부탁을 해서 19페이지 써왔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발표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은 다 텍스트잖아요. 사실은 저도 디자인 툴을 정말 많이 다룰 줄 아는데 디자인은 감각이지 기술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어줍니다. 제가 저기에 딱 걱정 요인 학업 대인강의 미래 학교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딱 그 순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레이아웃 뭐 제가 지적 안 하고 그냥 예,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막 지가 알아서 막 예, 만들어 주죠. 이렇게 만들어. 아까 네 교수님 오셨네요. 자, 이렇게 결론까지 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4페이지 나왔어요. 4페이지. 지금은 원하는 페이지만큼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공동 창업자가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데 한국 분이세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국에 오셨어요. 혹시 노션 아세요? 노션? 노션, 예. 노션이라고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건데 그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편리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사용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예. 되게 신기하죠. 5천만 명밖에 없는 국가가 전 세계 2위일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간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노션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노션처럼 만들고 싶어갖고 한국에 와서 하고 여기 강남에서 미덥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덥도 많이 가끔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인공지능은 진짜 도움이지 내 주인도 아니고 내가 얘한테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조수처럼 써먹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 맡길 수 있겠죠. 기술이 좋아지면. 그러면은 내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판, 편집 다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저게 되네?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그냥 우리의 도구일 뿐 우리의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똑같아요. 아마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아니면은 뭐 생각이 많이 떠올랐을 때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도 되긴 하지만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생각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는 정말로 그냥 외주를 주는 거죠. 내 생각을 정리해라. 내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출처를 찾았더니 퍼플렉시티라는 걸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게 앱으로도 있고요. 웹으로도 있는데 퍼플렉시티를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웹하고 앱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한 거를 집에 가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는 챗GPT 이외 지금은 유일한 건 아닌데 한동안은 유일하게 저 유료 결제까지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검색을 다 해줘요. 우리가 옛날에 검색을 하면은 구글이나 네이버 가갖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찾으러 가야 됐잖아요. 지금은 그냥 얘한테 검색을 맡기면은 다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면은 실행을 시키시고요. 웹하고 앱하고 똑같은데 일단 거기 회원가입이 있어요. 사인업으로 돼 있을 거예요. 모바일은 아마. 그럼 사인업을 누르시고 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구글 계정 로그인해서 본인 구글 그 계정 선택하고 유저네임 해야 되는데 유저네임은 영어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유료 버전 사용하실래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스킵 누르시면 돼요. 스킵 눌러갖고 그냥 건너뛰기 하시고 그냥 여기까지 쭉 오시면 됩니다. 그냥 쭉 오시면 돼요. 이제는 한글로 해도 된다고요? 아니, 영어로 해야 될 거예요. 한글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앱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앱에서는 그 하나 설정이 되는 게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은 제가 진행을 해볼 텐데 저런 설정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안드로이드를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설정이 있는지. 세팅 있어요? 그럼 세팅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안드로이드는 보니까 아직까지 그 세팅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컴퓨터로 가셔서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검색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영어로 될 수도 있고 한국어로 될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한국어 세팅을 해놓으면 무조건 한국어로 되는데 영어로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영어로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혹시 한국어로 나오나요? 영어로 나오나요? 영어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 방금 답변 한국어로 다시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제가 그냥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셨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저 왼쪽 하단에 저런 설정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설정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그 아이콘에 들어가서 AI 프로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랭귀지가 보일 거예요. 잉글리시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은 모든 답변은 한국어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료 버전 말고 저도 이제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서 알려줘.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소스를 위에서 이제 다 가지고 오죠. 다 여기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하는데, 자, 다행히 여기 보니까 영어로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한테 영어로 질문을 해볼게요. 영어로 질문을 해볼게요. 요 학교는 해외에 소개된 게 없다 보니까. 자, 제가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소스에서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해주죠.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하면은 영어 웹사이트에서 소스를 갖고 오고요. 한국어로 질문하면은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소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료 찾을 때 번역기 돌려갖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답변을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유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러면 제가 똑같이 지금 이제 저는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유로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 서비스에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 한국어로 다 갖고 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1번은 여기서 갖고 온 거 하면서 얘네가 어느 소스에서 이 답변은 어느 소스에서 갖고 왔냐를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저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럼 그 소스에 들어가 갖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나중에 내과학에서 뭘 썼는데 내 명상에서 썼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이것도 계속 점점 지금 보니까 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연구원들이 이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대중화가 될 거고, 그랬을 때 내 글이 이렇게 소스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무료 버전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홈페이지,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건데,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다운로드 가면 여기 크롬 AI 컴패니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한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무튼 뭐 신문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다 읽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랬을 때 요 퍼플렉시티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갖고 그냥 썸머라이즈를 누르면은 얘가 그 페이지를 요약을 하는데 지금 해당 페이지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런 이렇게 누가 데이터 가져가는 걸 막아놨나 봐요. 네, 막아놔갖고 못하는 것 같고, 자, 다른 걸 한번 갖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디스 페이지라고 써 있죠. 디스 페이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그 말은 요 페이지에서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 페이지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요 페이지를 요약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요 디스 페이지를 제가 디스 도메인으로 바꿔버리면요. 요 앞에 도메인이 저기 뭐죠? hpe.com? hpe.com 안에 있는 정보만 가져다가 얘가 이제 요약을 해주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찾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찾을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만 가져다가 얘가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찾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눌러가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디스 도메인으로 해놓고 뭔가 있으려나, 여기에다가, 그냥 과학 이렇게 쳐볼게요. 이제 과학 쪽에 있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글들을 얘가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그 도메인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뭔가 사업 조사를 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예, 이럴 때 이 퍼플렉시티를 활용을 해갖고 검색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출처가 없으면 너무 잘 썼는데 출처가 없다? 그러면 인공지능 썼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얘는 출처를 또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얘가 단순하게 그냥 검색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얘도 다 해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새로운 걸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수필, 서문. 얘도 채팅이 돼요. 네. 근데 얘는 모든 채팅을 검색을 통해서 거기서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생각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인공지능이 말하는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남의 거를 가져다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자,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자료 찾고, 아니면 경쟁사 거 뭐 찾고, 뭐 그런 거 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써보셨는데 이것도 되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앱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포도. 얘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것도 거의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유튜브에다가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OTT 보시죠. 넷플릭스도 보고 많이 보시잖아요. 얘는 잘하면 챗봇계의 OTT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챗봇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챗봇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예전에는 뭐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을 봐야 된다. 그럼 6시 반에 딱 TV 앞에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MBC에서 무한도전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재방송을 해도 그 시간에 가서 봐야 됐고. 근데 지금은 뭐 웨이브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유튜브에서 짤로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컨텐츠라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소비하는 개념을 바뀌는데, 앞으로 지식도 소비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딱 기본적인 지식까지는 배우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갈 때는 검색해서 찾아서 아른 다음에 버리고, 혹은 뭐 그걸 저장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요 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챗봇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구글로 그냥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구글로 로그인을 해갖고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얘 역시 이제 유료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유료 사용은 그냥 X를 눌러갖고 하면 되고, 네? 일주일만 무료. 아니에요. 유료 버전은 일주일만 무료. 유료 버전을 만약에 사용을 하면 일주일간 무료, 그 다음부터 돈 내게 한다. X 누르시면 돼요. 스킵이나 X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예. 얘는 근데 아쉽게도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무제한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 그래도 상당히 많죠. 하루에 100번 정도 다 사용하려면은 뭐 소설 하나 번역하는 거 아닌 이상은 100번 사용 거의 못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잘못 써놨는데, 매일 자정이 아니라 아침 10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지 생성도 되는데, 이미지 생성 100번, 그리고 이렇게 채팅할 수 있는 거 100번. 이렇게 두 번에 100번씩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어차피 얘는 제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갖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챗봇을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OTT라고 한 거고, 물론 다 챗봇이 다 똑똑하고 비슷비슷합니다만, 아마 여기도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변하겠죠. 수학자라는 수학 챗봇, 물리 챗봇, 우주과학 챗봇, 뭐 명상 챗봇 해갖고 다양한 챗봇들이 있고, 내가 필요한 거 한 달에 뭐 3,000원, 5,000원, 만원 해갖고 결제해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시 이번 홈페이지 말고 그냥 뉴스 하나 가져다가 그냥 여기다가 링크를 주고, 얘한테 얘도 똑같이
똑같이 그냥 네, 접근할 수 없는 모바일 페이지라고 나오네요. 다른 페이지를 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까 뭐 퍼플렉시티처럼 해도 되겠는데, 퍼플렉시티는 이제 무료 사용일 때는 얘가 대화를 좀 짧게 해줘요. 짧게 해주는데 얘는 얘도 좀 짧게 해주네요. 짧게 해주는데 얘는 저런 식으로도 이렇게 링크를 붙여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챗 PDF가 예전에는 독보적이었긴 했는데, 내가 어떤 PDF 파일을 읽어야 된다. PDF 파일을 읽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PDF 파일을 제가 여기다가 해놓고, 영어거든요, 지금 이거. 자, 그러니까 이 PDF 파일에 있는 거를, 내용을 얘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동시에 5개까지 올라가고 한 번에 10메가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근데 PDF 파일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용량이 커지는데 텍스트만 있으면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PDF 파일을 여러 개를 넣어갖고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출판 같은 걸 하면은 출판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도 지금 책을 내고 있거든요.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정해달라고, 제목이래. 목차를 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쓴 책을 여기다 올려갖고 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배열이 잘 되게끔 해서 목차를 좀 정해달라고. 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3명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중구난방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차를 딱 정해달라고 하니까 목차도 정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 책을 한번 아마존에다 출판을 했어요. 아마존에다 출판을 했는데, 그럴 때도 이걸로 이제 번역도 하기도 했지만은 걔한테 부탁을 해갖고 이 책을 요약을 해갖고, 우리가 책 같은 거 쓸 때 이제 살 때 그 요약돼 있잖아요. 그 요약된 거 영어로 좀 해달라 하니까 얘가 이제 영어로 다 해줬고요. 그리고 얘는 또 뭐가 좋으냐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챗봇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챗봇을 가져다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챗봇을 만들 수도 있는데, 내가 챗봇을 만드는 건 시간이 오늘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콘텐츠 채널을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얘네가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챗봇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도 이미지 생성해 주는 게 되게 많은데, 이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는요,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은 김치 피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김치 피자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좀 빨리 될 때도 있고, 네, 나오네요. 김치가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제가 또 아직은 이제 영어로밖에 안 됩니다. 한국어로 하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아이론 man is coming to 서울. 네. 서울 뭐 코엑스인가 봐요. 아이언맨 딱 와 있고. 퀄리티 정말 좋게 나오죠. 디자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화질이 낮아요. 그래갖고 확대를 하면은 화질이 많이 깨지는데, 얘는 화질이 되게 좋은 걸로 나옵니다. 네. 웬만한 거가 아니면,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뭐 영어 단어로만 써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축구한다. 네. 잘 나오죠. 물론 손가락 지금 보니까 하나, 둘, 5개이긴 5개인데 엄지손가락이 없네요. 엄지손가락 없고 그냥 검지손가락 2개가 딱 저기 나와 있는데, 둘이서 좀 축구하는 사진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이제 여기서 점점 이제 저작권, 초상권 때문에 점점 이제 안 되는 게 많아지긴 할 거고, 지금 디즈니 안 될 거예요. 디즈니 거의 안 되더라고요. 디즈니 캐릭터.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사실은 디즈니 거긴 한데, 얘네는 또 마블이라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디즈니 캐릭터는 아마 미키 마우스 나오네. 여긴 아직 되나 봐요. 챗GPT에서 나오는 달리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김치가, 김치인가 이거? 네. 김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중국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포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크리에이터라고 해갖고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 갖고 올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렇게 수익을 쉐어를 해주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S 상담, 고객 서비스 센터는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줄어들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이러한 직업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17년, 18년, 19년도에 한창 막 인공지능 붐이 그때도 불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그때는 인공지능을 내가 파이썬을 배워서 만들자.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자, 있는 인공지능을. 이거의 차이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좀 고액 연봉이라기 좀 그렇고, 고액 알바짜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었죠. 사진 보고서 라벨 붙여주는 거.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라벨 붙여줘서 그거를 가지고다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랬었고, 얘네도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가 가나였나 무슨 아프리카에서 1.5달러, 시간당 1.5달러 주고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갖고 챗GPT 오픈 AI가 데이터 훈련을 시켰었는데, 이제 데이터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거 있잖아. 성적인 거, 폭력적인 거, 좀 역겨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투입된 애들이, 그러니까 투입된 노동자들이 일주일을 못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막 다시 뭐 심리적으로 막 치유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그게 뉴스에 한번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말씀을 오늘 못 드리지만 캡컷이라고 해서, 혹시 틱톡 아시죠? 틱톡 만든 회사에서 틱톡 쉽게 만드세요 하면서 캡컷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캡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네가 원래 영상 촬영이거든요. 영상을 이제 그냥 이렇게 빨리 찍어갖고 틱톡에다가 바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게 해놓은 건데, 디자인까지 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료예요, 이게 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마존에 출판할 때 캡컷을 쓴 건 아니지만 캔바라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툴을 가지고서 책 표지까지 해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갖고 올리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까 시 읽으셨던 목소리 독재하는 그게 어떤 건가요? 그거는 유튜브에 찾아주시면 나옵니다. 저는 강의,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니요, 제 영상 말고 그냥 그런 거 키워드를 치면은 나오긴 할 거예요. 제가 저거를 하고 저희 부모님을 속이고 난 다음부터는, 저런 것들은 그냥 강의에서는 저는 절대 말해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신기해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찾으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저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좋게, 다들 다 좋게 사용하겠지만 분명히 안 좋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셨나요? 네. 자녀들 이제 나중에라도 자녀 사진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다 인공지능이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게 범죄 악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그런 걸 가져다가 뭐 다른 걸로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가져다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갖고 막 이상한 사이트 있잖아요. 막 소아성애자들 있는 사이트 막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렇게 합성을 해갖고 그런 얼굴이 올라가기도 하고, 아까 같이 영상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진짜로 정말로 이제 맘만 먹으면은 아이 얼굴에 음성 해갖고 영상 같은 거 찍어갖고 부모님한테 막 가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사진이 인스타 이런 데 올라간 것도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은 막으려고 하죠. 막으려고 하는데 다 수집이 되죠. 그리고 혹시 인스타 하세요? 아니, 연예인 보는 정도로만 하진 않고. 사진 올리세요? 네, 연예인 보는 정도. 그러니까 본인 사진 올린 적 있으세요?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인스타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프로필을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스타가 나쁜 건 아니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데, 인스타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긁어갖고 본인들만의 이렇게 페이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인스타 프로필 아이디를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은 나는 저기다가 사진을 올린 적이 없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올라가져 있는 사진들은.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 말은 누구나 그 데이터를 쉽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그래서 SNS에다가 아이들 사진을 지금 올리지 말라고 지난번에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나왔었고, 지금은 그렇게, 예, 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초상권이라는 게, 예,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음성도, 그러니까 진짜로 속이고 싶으면은 저도 지금 맘만 먹으면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 사진 딱 찍은 다음에 하나 만들어 갖고, 예, 음성 따갖고 하면 되는 거고.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 제 음성이 있으니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져다가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이디어로 챗봇 만들기는 어떤 아이디어로 챗봇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예요? 챗봇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이제는. 많아요? 예, 많아요. 많고, 내가 지식만 올리면은, 아까 그 포 같은 경우도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데, 챗봇을 이제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 혹은 뭐, 나 대신 대화를 해주는 사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시 통역 챗봇을 만들었어요. 말로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한테 번역을 시키려면은, 영어 딱 주고 한국어로 번역해줘. 그런 다음 한국어 줘. 영어로 번역해. 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인 이상, 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얘한테 딱 명령을 줬어요. 내가 영어로 말하면 넌 무조건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만 번역해라. 그럼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그 말은 다 영어로만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잠깐 이것도 시간이 뭐 좀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채팅봇을 많이 만들었는데, 막 처음엔 재미로 많이 만들었어요. 재미로 많이 만들었는데, 삼행시를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어이가 없다 진짜. 재밌다. 네. 시처럼 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오류가 난 거고요. 원래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 네, 또 얘 한번 프롬프트를 변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삼행시를 만들어준 걸 처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처음에 이제 이걸 갖고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것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러다가 두 번째로 만든 게 뭐냐면은,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한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5 더하기 5가 뭐야? 그러면 10 이렇게 알려주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힌트만 주는 챗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저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3 더하기 아이고. 자, 절대 안 알려주죠.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알려주게.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3 더하기 5가 뭐야?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답변 여러 방법으로 나오니까 2 더하기 2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답을 찾아가게끔. 영어가 돼도 마찬가지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울산에 이제 박람회를 갔었었는데, 이제 애들이 맥스봉 좋아하거든요. 중고생 애들이 맥스봉 커니가 좋아해요. 그래갖고 맥스봉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얘한테 답을 말하게 하는 사람은 이걸 주겠다. 예. 해서 했어요. 근데 맥스봉 다 떨어졌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실패했어요. 누가 성공했을 것 같으세요? 예. 유치원 애들. 왜냐면은 중고등만 되더라도 머리 쓰잖아요. 이걸 어떻게 답을 말하게 할까 하면서 막 이제 뒷단 애든 자기들 딴 애든 막 정말 막 할 수 있게 막 쓴 거예요. 근데 유치원 애들은 딱 와갖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해줄까? 그것도 답이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너 누구야? 그러면 우주가 뭐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물어보니까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되게 단순한 거죠.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세돌의 신의 한 수처럼. 예. 정말 자기가 이런 어렵게 물어보겠지, 뭐 이런 걸 물어보겠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지만,
정말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다 답을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뭐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되게 쉬워요. 이제 한글로 다 돼 있어갖고 여기다가 챗봇 이름 쓰고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쓰는데, 프롬프트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할을 주고 명령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 딱 세 가지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당신은 최고의 출판 편집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글을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은 뭐 예를 들면 글머리 기호 형식으로 해주세요. 뭐,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밑에다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너무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버린다. 그럼 그런 건 하지 마라 해갖고 또 하지 말라는 것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 게을러지기도 하고 까칠하다 하고 뭐 누구는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되게 착해요. 무슨 걸 물어보면 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한테 나는 진짜 뭐 평가를 받고 싶다.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비판을 해달라고 하고 비난을 해달라고 하고 혹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내가 사업계획서를 썼는데 평가해줘. 그러면은 그냥 좋게 평가를 해주는데 내 사업계획서를 냉정하게 평가해줘.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뭐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백프롬프트라고 하나?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고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랑 대화도 하실 수 있고, 카카오톡 말고 저만의 채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인공지능인 줄 알고 갑자기 그냥 들어와갖고 막 뭐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인사도 없이 그냥. 그럼 제가 답변을 해줍니다. 찾아갖고. 안녕하세요. 저 진짜 사람이고요. 하면서 이제 답변을, 뭐 그래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하는데, 네. 제 연락처고, 이 안에서 뭐 이메일 주소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보내실 수 있고, 채팅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추위에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